일본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경기 하강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재정 지출에 여력이 없는 일본 사회에서 이만큼의 또 한 번의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난번 영상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소득 비교를 해볼 텐데요. 물론 평균의 함정은 있지만 현재 일본인이 어떤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일본인의 평균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일단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려 하는데요. 2000년 3.2배 규모에 달하던 두 국가의 차이는 2007년까지 1.7배 차이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던 엔화화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엔고 현상이 발생합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급격한 소득 상승은 바로 엔고 현상으로 인한 효과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환율 절하로 인해 당연히 소득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일 간의 국민소득의 차이도 2배 규모로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들어서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아베노믹스로 엔저 정책과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서 2배로 벌어졌던 국민소득의 차이는 1.3배까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잠시 한일 간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볼 텐데요. 한국은 1970년대, 80년대에는 10% 이상의 성장, 2000년대까지 5% 이상의 성장을 할 정도로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요. 2010년대에 들어서도 2% 후반대에서 3% 이상의 성장을 할 만큼 같은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반면 일본은 1970년대까지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룬 국가이긴 하지만 1990년대 버블 경제의 위험이 불어닥치면서 저성장의 기조를 유지합니다. 2000년대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며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2010년대에도 1%대로 올라오긴 하지만 수출 활성화나 자본 수지의 급증으로 인해 성장률을 달성했다기보다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를 통해 환율 괴리로 나타난 성과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올해 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역시 지난해에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경제기관들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인구에서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2.6배가 많고 경제 규모는 3.2배가 정도가 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메이지 유신 시대부터 기술력과 산업의 역량을 축적시킨 일본과 전쟁을 겪으면서 최빈국부터 선진국까지 발전해온 한국을 동일선상에서 절대적으로 단순 비교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게다가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보시면요, 옆에 띄워놓고 있죠? 지금 IMF의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를 참고를 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소득 격차는 앞으로도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IMF의 예상으로 2023년이 되면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와닿게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 소득 추이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2000년만 해도 근로자 가구당 월 가계소득을 비교해보면요, 일본의 근로자 가구는 한 달에 662만원을 벌고 있었는데 반해 한국은 238만원 밖에 벌지 못해서 2.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5년 뒤인 2004년 그 차이는 줄어들어서 2.1배이지만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양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011년 1.9배였던 격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2015년 1.1배까지 차이가 줄어들어서 거의 격차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통계가 아직 2017년 이후로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아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추이를 통해 추측하건대 현재도 1.5배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 가구의 소득 차이가 확연히 줄고 있다는 것은 실질 소득에 있어서 양국의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에 대한 격차가 없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계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만큼 일본의 소비 지출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봐도 일본의 소비 지출 정체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내수국가입니다. 내수에서 소비가 정체되어 있으면 기업의 수익성도 늘어날 수가 없겠죠? 여기에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일본은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수의 파이가 그만큼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다른 말이겠죠. 그렇다면 일본 경제와 일본 기업의 미래가 밝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그리고 일본의 소비 지출이 어떻게 정체되어 있는지를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29만 6,932엔이었는데 2012년이 될 때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요. 2018년에는 28만 7,315엔으로 2008년에 비해서 오히려 2인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내수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연평균으로 살펴볼 텐데요. 한국과 일본의 정부 기관의 자료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서 일단 각각의 자료를 보고 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2008년 1,180만원에서 2018년 1,679만원으로 꾸준히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과 경제 상승률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지출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에 비해서 수출 지향적 산업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내수의 규모가 조금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국과 일본의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08년을 각각 100으로 놓고 그 기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08년 100이었던 지수가 지속적으로 100 미만을 맴돌면서 2018년 96.6을 기록하였는데요. 일본의 가구당 소비는 2008년, 그러니까 10년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한국은 2008년 100이었던 지수가 2018년 134.5를 기록할 때까지 꾸준한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2008년에 비해서 2018년 34%의 소비 지출의 상승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물가 상승률의 요인이 클 거라 생각하시겠지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2008년을 100으로 잡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까지 111.9로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듯 보이지만 2018년 119.6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9.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한 것에 비해 한국의 소비 지출은 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의 소비 지출 추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가계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일본의 소비 지출도 역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내수 경기가 이렇게 먹구름이 드리워지자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고 엔화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니다. 하지만 엔화의 가격이 잠시 떨어질 때 이게 약간 약발이 듣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결국 일본 경제는 30년간 획기적으로 나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계 소득도 늘어났고요. 또 이에 걸맞게 가계 지출도 늘어나면서 내수 또한 물론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하는 경제 구조 자체가 개방형 수출 구조라서 세계의 경제 이벤트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0년 동안 탄탄한 성장을 이뤘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는데요. 과연 일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소비 후 남은 돈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면 또 자료를 보셔야겠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기준 일본 총구성 자료를 기준으로 2인 이상 가구 중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 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소득 55만 8,718엔 중에서 세금 및 연금 등을 뺀 가처분 소득은 45만 5,125엔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소비 지출은 31만 5,314엔으로 가처분 소득 중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식료품 구입 비용이 소비 지출의 24.1%, 교통 및 통신비가 16.3%, 주거비가 5.8%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 비용이 6.1%, 여가에 사용되는 비용이 9.5%였습니다. 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 13만 9,811엔을 저축 및 투자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전체의 73%인 102,600엔을 저축에 쓰고 있고요. 24.7%를 부동산에 사용하고 있으며 13%를 보험료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 1.3%의 금액만이 증권 투자에 활용되고 있죠. 한국 가계의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일본은 거의 대부분이 예금 등의 저축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 중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참 알다가도 모를 나라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주식 투자 금액이 2009년 1000엔에서 2012년에는 400엔, 2013년에는 500엔, 그리고 2018년이 되어서야 1800엔이 되는 것을 보면 평범한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증권 투자에 무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치라고는 하지만 고작 4,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금액만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지 않는데 니케이 지수는 왜 오르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아베노믹스의 함정입니다. 일본의 주식은 지난 영상들에서도 다뤘지만 일본은행이 주도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그 결과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대주주가 일본은행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2009년 월 평균 예금액이 45,900엔이었는데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102,600엔이 되었습니다. 반면 토지 및 거주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는 2009년 33,800엔에서 2018년 34,600엔이 되기까지 큰 변동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을 보면 일본인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죄다 은행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EU의 가계 금융 자산 구성과 비교해보면 더 뚜렷한 경향성이 보이는데요. 미국은 자본주의 심장과 같은 나라답게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무려 34.4%이고 보험이나 연금 등의 32.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EU 국가들은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및 연금이 32.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금융자산 중 무려 52.5%가 예금자산이고요. 주식이 9.5%만을 차지하고 26.4%가 보험, 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일본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자산 구조를 가진 나라인 것이죠. 일본과 같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오로지 돈이 은행으로만 쏠리고 기업의 자금이 쏠리지 않고 소비 지출은 정체되어 있고 수출마저 부진하다면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연재를 했던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베 정권은 또다시 100조 원의 돈을 확장적 재정정책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고요. 오로지 경제정책을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존해서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기축통화와 안전자산인 엔화를 가지고 있는 제 아무리의 일본 경제라도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오늘의 결론처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가계자산 문제는 저희가 일전에 제작한 2편의 부동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로 경제의 이면을 읽어주는 당나귀 삼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